13장 5절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상대적 효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IS 곡선과 그리고 LM 곡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봤었죠. IS 곡선은 우하향 곡선으로 감소하는 곡선이고 LM 곡선은 우상향 곡선으로 증가하는 곡선이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각각 라운드 R, 라운드 Y를 계산해 봄으로 해서 알 수 있었죠. 자,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IS 곡선은 이와 같이 우하향 곡선이고요. 자, 여기는 국민소득, 여기는 이자율이었었죠. 이때 라운드 R, 라운드 Y를 계산해 봤을 때 이 IS 곡선은 음수가 나왔었습니다. 자, 우리는 앞절에서 이 라운드 R, 라운드 Y, IS 곡선에 이 편도함수를 계산할 때 음함수 미법을 이용해서 계산해 본 결과 마이너스, 자, 여기는 FR분의 FY였었죠. 이들을 다 계산한 결과 부호를 다 정리해 보니까 여기는 I'분의 1-C'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I'은 음수가 되고요. 1-C'은 양수였기 때문에 음수분의 양수, 그래서 음수가 나왔었습니다. 또한 LM 곡선은 이와 같은 LM 곡선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보면 라운드 R, 라운드 Y를 계산했을 때 이 LM 곡선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걸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GR분의 GY였었죠. 이들을 다 정리해 보니까 여기는 LR분의 LY 이와 같이 되어 있었는데요. LY는 양수이지만 LR은 음수예요. 음수에서 전체 양수분의 양수가 돼서 양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LM 곡선의 도함수 값은 양수니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IS 곡선은 도함수가 음수가 돼서 감소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 생기는 이 교점 Y0, R0를 각각 균형 이자율과 균형 국민소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재정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IS 곡선이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교점이 더 상향이 돼서 균형 이자율도 상승하고 균형 국민소득도 상승한다는 것을 배웠었죠. 그런데 통화량을 화폐에 대해서 이제 통화를 증가시키면은 LM 곡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교점의 좌표가 아래에서 생기기 때문에 균형 국민소득은 증가하지만은 균형 이자율은 감소한다는 것을 역시 앞줄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IS 곡선의 기울기는 바로 이와 같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분모가 작아지고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라운드 R, 라운드 Y 값은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분모가 작아지고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적으로 이 LM 곡선의 기울기도 급격하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C'은 한계의 소비 성향이고요. 한계의 소비 성향은 이미 앞서 약속한 것처럼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따라서 분자가 커지고 분모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한계 소비 성향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분자는 1에 가까워지게 되죠. 만약에 한계 소비 성향이 1에 가까워지면 분자는 거의 0에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자가 커지려면 한계 소비 성향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리고 이자율의 변화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 반응도예요. 민감도랄까요? 자, 그래서 이자율에 대한 투자의 반응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리고 한계 소비 성향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가파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를 잘 보면은 화폐 수요 함수가 L이잖아요. 화폐 공급 함수는 M으로 표시했었고 화폐 수요 함수는 L로 표시했었는데요. 이자율에 대한 화폐 수요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게 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국민소득에 대한 화폐 수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가파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미 앞 시간에 다 배웠던 거고요. IS 곡선의 기울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한계 소비 성향이 작아지면 이게 커지거든요. 그리고 이자율에 대한 투자의 반응도가 작아질수록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가 커질수록 이게 커지니까 가파른 곡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LM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돼 있으므로 화폐의 수요가 소득에 민감할수록, 자, 이제 국민소득에 대해서 이제 LY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이에요. LY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이제 이자율에 대한 화폐 수요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절대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분모는 작아지고 분모가 커질 때마다 이게 커지거든요. LN 곡선의 기울기는 더욱더 가파르게 됩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치고 또는 금융정책을 펼치려고 할 때 각각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화폐에 어떤 변화를 주지 않고 전체 유통되는 화폐 양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조세를 증감하거나 또는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재정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 지출을 더 증가시키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금융정책은 조세를 변화시키지 않고 화폐의 공급만을 변화시키면서 하는 정책을 우리는 금융정책이라 합니다. 이때 재정정책 하나만 써서도 안 되고요. 금융정책 하나만 써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어떤 상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거시경제를 다루려고 할 때 이 재정정책과 그리고 금융정책을 적절하게 완급을 조절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각각의 정책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상대적인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이 효과는 바로 이 네 가지의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자율의 변화에 대한 투자의 반응도, 그리고 한계 소비 성향 C', 그리고 소득에 대한 화폐 수요, 그리고 이자율에 대한 화폐 수요, 이 네 가지 요소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먼저 다음 같은 것을 이미 앞전에서 배웠었던 내용이잖아요. 라운드 Y, 라운드 G예요. 다시 말해서 자, 이제 국민소득에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했을 때, 라운드 Y, 라운드 G예요. 자, 이제 재정 정책에 의해서 자, 국민소득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앞서 우리가 배웠었죠. 우리가 크라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했을 때 J분의 마이너스 LR로 계산된다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이때 J는 요 값에 전체 마이너스를 붙인 건데요. 여기 마이너스를 분모에도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결과는 LR이 분자고요. 1-C' 그리고 LR 플러스 I' 그리고 LY와 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 앞에서도 배웠었던 내용이죠. 보다시피 Y1, R1 이렇게 돼서 이 IS 곡선에는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균형 국민소득도 증가하고 균형 이자율도 증가한다라는 것을 이미 앞전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앞 시간에 여러 방법으로 다 설명했었던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부 지출이 증가할수록 국민소득 당연히 증가합니다. 이 식 자체는 양수가 나와서 증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운드 I, 라운드 M을 계산한 문제.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라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때 마이너스 J분의 I'이었었는데요. 이 J 자체 이 값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다고 했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모는 똑같이 1-C' LR 플러스 I'의 LY 그리고 분자는 I' 이 같이 됐고요. 이거 역시도 양수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양수가 됐던 이유는 그래프를 여기다 같이 그려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LN 곡선은 자, 이렇게 금융정책을 시도를 했을 때 화폐의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이런 변화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IS 곡선하고의 교점을 잘 보면 여전히 여기가 Y2라 보고 여기가 R2라 본다면은 여기 모양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균형 이자율은 감소를 하죠. 금융정책을 펼쳤을 때 이렇게 이자율은 감소하지만 여전히 보다시피 균형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앞전에서 배웠던 내용들인데요. 이게 라운드 Y, 라운드 M이 양수한 얘기는 국민소득, 균형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재정정책을 펼치거나 또는 금융정책을 펼칠 때 전체적으로 국민소득은 전부 다
증가를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이제 부여를 하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LR이 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각각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운드 Y, 라운드 G를 계산하는데요. LR이 0이면 이거 0이고 0인데 이건 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자 0이니까 이게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라운드 Y, 라운드 M을 계산해 보죠. 자, LR이 0이라면 이게 0이라는 얘기잖아요. 얘가 0이니까 그러면 I 프라임 0이 아니라서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LY분의 1이 되죠. LY분의 1 이와 같이 되고 LY가 양수니까 양수 역수는 양수예요. 자, 이 말은 뭘 나타내고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이거 보다시피 이 LR이 0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자율에 대한 화폐의 수요가 이제 그 민감도가 되게 낮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건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소득의 변화는 없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거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러나 보다시피 재정정책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던 거고요. 그러나 금융정책으로 본다면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금융정책은 효과가 있지만 재정정책은 효과가 아주 작은 상태로 나옵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0이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게 0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라운드 I, 라운드 G도 0에 가까워진다. 다시 말해서 이 재정 정책에 의한 국민 소득의 변화는 거의 없어집니다라는 얘기예요. 효과가 매우 작다는 것을 말해주고 이게 양수란 얘기니까 금융 정책에 의해서는 국민 소득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를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나번을 보겠습니다. LR이 마이너스 무한대다라는 얘기는 매우 민감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자율에 대해서 이 화폐의 수요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LR이 거의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분모 분자를 LY로 나눠봐요. 약분해버리면 이거 무한대 어차피 그 상수니까 0으로 가죠. 그리고 여기도 자기 자신의 약분했으니까 1이에요. 그래서 1-C'분의 1만 남아요. 그래서 라운드 Y, 라운드 G를 계산해 보니까 이 경우에는 1-C', 1-C'분의 1이 돼요. 왜냐하면 분모 분자를 LY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극한취해 버리면 이건 0으로 가고 약분해서가 1이 되니까 요것분의 1만 남잖아요. 1-C', 여기 C'이 한계 소비성의 0과 1 사이 있는 값이라서 1-C'은 양수예요. 양수 역수를 취하니까 양수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곧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재정정책이 국민소득의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효과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자, 이제 얘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LR이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워진다라면은 자,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워지죠. 이거 상수예요. 그러니까 무한대의 역수니까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이건 이제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곧 금융정책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대신에 재정정책에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정책은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국민소득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니까 효과가 작지만 그러나 재정정책은 효과가 있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매우 탄력적이다. 이제 민감하게 반응도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럴 때는 바로 이렇게 재정정책은 효과가 있지만 금융정책에는 효과가 매우 적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LM 곡선이 수평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금융정책의 효과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앞서 다뤘던 것처럼 LM 곡선의 기울기 라운드 R, 라운드 Y는 마이너스 LR분의 LY잖아요. 결과적으로 얘가 LR이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이게 거의 이제 여기 보다시피 아주 탄력적이라면 이건 어차피 상수일 것이고 그 무한대원의 상수권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접선의 길이가 0에 가까워진다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거의 수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융정책의 효과는 이퀄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아예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I 프라임이 작다면라고 해봅시다. 자, 지금 가파른 IS 곡선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 좀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이 IS 곡선에 라운드 R, 라운드 Y를 계산한 문제는 I 프라임분의 1-C 프라임이었고 이거 음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I 프라임 값이 아주 작아요. I 프라임 값이 아주 작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이 I 프라임 값이 작다는 얘기는 이 이자율에 대해서 투자의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게,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이 이렇게 민감하게 발생하지 않는 것, 즉 아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탄력적이라가 아니라 그 반대말,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다라고 해봅시다. 이제 I 프라임이 작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IS 곡선이 가파르다는 얘기고, 그러면 탄력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제 비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자율에 대해서 투자의 민감도가 아주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프라임이 아주 작아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아주 작아 0에 가까워지면은 요것만 남게 되죠. 약분해 버리니까 1-C 프라임 분의 1만 남아요. 그래서 답은 I 프라임이 아주 작은 경우예요. 거의 이제 0에 가깝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경우, 그 크기 아주 작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제 이 I 프라임 값은 원래 음수예요. 음수니까,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가파르다는 얘기는 앞서 얘기했었죠. IS 곡선은 바로 I 프라임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이제 절대값을 붙여서 얘기했군요. 절대값이 아주 작은 경우,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건 가파른 곡선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보다시피 이 I 프라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거 0에 가까워질 것이고, 요것만 남고 ly 약분돼 버리니까, 그래서 라운드 y, 라운드 g는 거의 근사적으로 1-C 프라임분의 1이 나와서 양수예요. 이 말은 바로 재정정책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을 볼까요? I 프라임의 값이 거의 0에 가까워지면, 이건 0이 아닌데 분자 0에 가까워지니까 라운드 y, 라운드 m은 거의 0이 돼서 효과가 아주 작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 프라임이 크다면은, I 프라임이 크면 클수록 이거 작아지죠. 그러니까 IS 곡선이 완만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주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I 프라임의 값이 이것이 클수록, 큰 경우에요. 아주 크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커버리면 얘네들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라운드 Y, 라운드 G는 이 값들은 상수인데 얘가 계속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볼게요. 왜냐하면 I 프라임 값은 음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0으로 갑니다. 거의 0으로 가요. 이 말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I 프라임이 커서, 즉 IS 곡선이 완만하게 되어 있을 때는 재정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금융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라운드 Y, 라운드 M을 계산해 본 결과, 자, I 프라임 값이 크면 이것도 커지죠. 그래서 분모 문제를 얘로 나눠봐요. 얘로 나눠버리면은 I 프라임 무한대분의 상수권은 0으로 가고 약분하니까 1, LY분의 1이 나와요. LY분의 1, 양수의 역수니까 양수예요. 이 말은 금융정책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은 효과가 아주 적고 금융정책은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 네 가지 요소의 변화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정책이 국제 수지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또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재정정책과 그리고 금융정책은 각각 국제 수지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화폐 공급의 증가는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이자율의 하락으로 순자본 유입의 감소를 가져와 무역 수지와 자본 수지 모두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자율이 하락되면 당연히 자본이 유입될 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어느 자본이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자율이 높은 나라에 가서 투자를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자율이 하락되게 되면은 순자본 유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 무역 수지와 자본 수지 모두 악화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화폐 공급의 증가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군요. 자, 이번에는
정부 지출의 증가, 즉 재정 정책을 하게 될 경우 국민 소득과 이자율이 동시에 상승하죠. 자, 이제 정부 지출을 재정 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이 균형 국민 소득과 이자율이 동시에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역 수준은 악화시키고 있지만 그러나 자본 수준은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 이렇게 서로 간에 이 재정 정책과 그리고 금융 정책에 따라서 각각의 차이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서 두 정책은 투자 지출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재정 정책은 이자율의 상승을 통한 투자 지출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재정 정책의 상승은 보다시피 이자율의 상승을 통해서 투자 지출의 감소. 다시 말해서 이자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새롭게 연구 개발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윤이 비싸면 돈을 빌려서 새롭게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자율의 상승을 통한 투자 지출의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확장적 금융 정책은 이자율이 하락돼 있죠. 보다시피 이자율이 내려가잖아요. 이자율의 하락을 통한 투자 지출의 증가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시 경제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느 한쪽만 갖고는 전체적으로 개선시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국민소득의 증가라든가 뭐 이자율 이런 관계를 IS 곡선과 LN 곡선을 통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각각의 서로 간에 효과가 상반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특징인데요. 자, 이제 LM 곡선은 이제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앞에서는 계속 이렇게 곡선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해왔었는데요. 이제 가파르다, 완만하다는 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 쉽게 보이기 위해서 저자분들이 직선을 이용해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직선으로 바꿔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소득, 이자율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LN 곡선이 자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휘어졌던 것을 그냥 직선으로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 곡선을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IS 곡선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균형 있죠. 여기 균형 국민소득과 균형 이자율이 동시에 상승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IS 곡선에서 재정 지출을 더 증가시키게 되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IS 곡선은 위로 올라가 가지고요. 보다시피 이자율도 상승시키고 그리고 국민소득도 역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LN 곡선에서 만약에 이 LN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울기가 완만하다면 이 초록색 직선이 아니라 만약에 빨간색 직선이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한 경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Y2, 여기 R2 이와 같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기울기가 가파른 것보다 완만한 것이 국민소득을 더 증가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재정정책을 펼쳤을 때 LM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훨씬 더 국민소득의 변화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LM 곡선이 완만할수록 확대 재정정책은 정부가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해서 확대 재정 정책을 하게 되면 국민소득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걸 그림으로부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IS 곡선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IS 곡선 대신 직선으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M 곡선 대신에 직선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정부가 금융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이 LN 곡선은 밑으로 더 내려오죠. 그래서 LN 곡선은 이렇게 금융정책을 화폐를 더 증가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Y0, R0 그리고 여기가 Y1, R1이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금융정책을 펼치게 되면 국민소득은 형성되지만 이자율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자율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균형이자율은 분명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균형 국민소득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IS 곡선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IS 곡선의 기울기를 자, 이 노란색이 IS였었습니다. 자, 이제 금융정책을 펼쳤을 때 이게 더 완만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라 보겠습니다. IS 곡선이 기울기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자, 이제 이 균형점을 찾아보니까 여기가 Y2, 여기가 R2예요. 여전히 균형 이자율은 낮아졌습니다. 감소했어요. 그러나 보다시피 훨씬 더 많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IS가 만약에 금융정책을 펼쳤을 때 IS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국민소득의 효과가 더 증대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폐 공급의 증가로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투자의 이자율이 탄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금융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소득의 증가가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각각의 효과가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어느 한쪽만 하게 되면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고 뭐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정부는 두 개의 정책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 편도함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편미분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교재 제14장 적분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